골동품 취급 시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물건도 있지만 특정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작동될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각 상품들 앞에는 이름표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표의 물건이 가게로 들어온 연도와 사용기간,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이름표는 세 가지의 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흰색은 상태가 매우 좋은 상품이고 노란색과 붉은색은 상태가 좋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특히 붉은색은 외관과 기능적인 문제보다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시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동품이기 때문에 얼룩이 져 있거나 일부분이 파손되어 있는 등 상품에 조금의 하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골동품들을 보는데 5개 이상의 핵심 부품만 쏙 빼먹은 듯 보인다면 상품 구매 후 30분 동안은 볕이 쨍한 곳에 있으십시오. 인형들에겐 건전지가 끼워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뜻은 인형들이 작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인형을 보았다면 그 인형을 계산대에 놓으시고 건전지가 끼워져 있다고 해주십시오. 직원들이 적절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판매를 위해 오신 분은 대략적인 금액을 생각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히 물건에 관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을 안다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위험도를 측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흰색 이름표가 있는 상품의 구매를 결정하셨더라도 되도록 적어도 5초 이상을 보고 집어주십시오. 충동구매는 여러분이 이름표의 색상을 헷갈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희 골동품 가게에는 문서 형식의 골동품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을 위하여라는 이름의 오래된 문서를 발견하신다면 구매하거나 읽어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어떤 물건을 구매하셨다면 그것을 많이 사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한번 팔려온 그들은 사랑을 더욱 갈망할 것이며 그러지 못할 경우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축구모감이라고 합니다. 제품들 중 고인이 사용하던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을 구매하신 후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소리가 난다던가 외출후 돌아왔더니 인형 위치가 바뀌어 있는 일이 여러 번 발생한다면 다시 매장을 방문해 주십시오. 만약 주변을 살펴보던 중에 너의 친구 버스비의 의자 라고 적혀있는 의자를 발견하신다면 가게 앞에 있는 삽살개와 1분간 같이 있어 주십시오. 이 의자는 과거에 사람을 죽인 살인마가 최후에 앉았던 의자로 사용한 사람 모두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골동품 내 로스트 테크놀로지란 파트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기술에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구매 의향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골동품을 3개 건드리신다면 퇴장 조치 대상입니다. 절도, 파손 위험 등의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건의 목소리가 들리시는 분은 데스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선택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과 같은 무언가를 비출 수 있는 물건은 전혀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물건이 있다면 절대로 구매하지 마십시오. 매주 월요일 창고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오후 2시까지만 운영합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후 내점하셨다면 나가실 때 출구 옆 네코마타 인형의 머리를 2번 쓰다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버릇없이 달라붙는 것들을 털어내 줄 겁니다. 감이란 설명할 수 없지만 때론 논리보다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가게 안에서 물건을 살펴보던 중 검은 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쓴 중년의 남성이
우울한 모습으로 들어온다면 최대한 그와 멀리 떨어져 주십시오. 이와 비슷한 항목이 어느 카페에도 있다고 합니다. 물건을 여러 개 구입할 시 특정 색상의 이름표가 붙은 물건만 다수 구매하는 것은 자제해 주십시오. 누구나 조화를 이루어야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골동품 중에서 유독 광이 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랑하는 골동품으로 가격이 수천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품 중에서 가격이 1세슘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제품엔 다가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관상할 수 있게 만들어둔 관상품입니다. 저희 가게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인형은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모습을 한 인형들을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골동품으로 한눈에 봐도 오래되어버린 종이책이 있다면 구매하기 전 책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책의 글자에 누군가가 붓으로 덧칠한 흔적이 있거나 책 일부분이 그을려져 있거나 한 부분만이 찢어져 있다면 그 책은 절대로 구매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주십시오. 저희는 그 책의 내용을 누군가 알아볼 일 없도록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은 혹은 영원히 공개되어서는 안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위 수칙들은 누락된 부분 없이 축적되어 온 항목들이며 어딘가에서부터 살아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추가 항목은 1632년에 작성된 것이며 이는 1632년 이후 살아 돌아온 자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저희 IC 과학고등학교의 신입생 여러분을 저희 학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편물에는 학교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학 전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읽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의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저희 학교에서 자살한 학생이 많은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살한 학생들이 나약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학교 측에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때로 공부해야 할 내용이나 숙제가 비정상적이게 많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두가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이상한 겁니다. 간혹 여러분의 선배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군기를 잡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 만약 너무 학교 생활이 힘드시면 언제든지 자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존경스러우신 여러분의 부모님의 등골이나 빨아먹으십시오. 아주 영양가가 있을 겁니다. 저희 학교에는 괴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간혹 다른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신을 때리는 괴물이 보였다는 글을 학교 게시판에 올리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실에는 괴물이 없습니다. 만약 해당 글을 발견하셨다면 담임 선생님에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셔도 좋습니다. 나이값 못하는 선배들의 한심한 행동들을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굳이 학교를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너무할 정도로 많은 공부량과 숙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셔도 좋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간혹 괴물이 나옵니다. 만약 괴물이 여러분에게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행사한다면 증거를 모아 신고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불이익은 절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8번 규칙은 잘못되었습니다. 8번 문항에 적혀있는 내용과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이상 IC과학고등학교의 안전수칙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저희 학교의 얼굴입니다. 세모시 네모동에 위치한 IC과학고등학교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방화 사건을 일으킨 학생들은 경찰 측에 학교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IC고등학교는 방화 사건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장 내 안전은 최우선입니다. 모든 수칙은 경비원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사에서 지지 않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충분한 휴식과 몸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워진 수칙이니 꼭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의 향긋한 향기를 위해서 저희 공장에서는 특별한 품종의 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기르고 있으며 밤에 순찰하실 때는 입구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순찰 시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느슨해진 경계는 그것들이 여러분을 목표로 삼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순찰 도중 장난감의 소리가 들린다면 당장 공장 옥상으로 올라가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공장에서는 모든 장난감의 건전지를 빼둡니다. 저희 공장에서는 장난감 칼이나 장난감 총 같은 제품들도 생산 중입니다. 만약 도저히 장난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흉기나 화기류 같은 제품을 생산 중인 기계를 발견하신다면 그 주변을 잠시 순찰하지 말아 주십시오. 순찰 시 반드시 처음에는 장난감 창고를 순찰해야 합니다. 만약 파란색의 심하게 웃는 인형을 발견하시면 그 자리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주십시오. 그 인형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순찰 업무는 2인 1조로 진행되며 각 파트당 한 조씩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 근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야간에 간혹 장난감 운반용 벤트의 문이 열리며 거대한 장난감이 움직인다는 목격담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밤에도 장난감이 유통되는 것일 뿐이니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생산 라인이 중지된 이후에도 플라스틱 성형실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온이 유지되고 있어 2인이 돌아가며 1인은 순찰, 1인은 온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0으로 떨어진다면 즉시 야간 담당 본사 직원에게 연락 후 출입문을 모두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형상을 한 장난감들과 너무 오래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살아있는 육체를 갖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정교해 보이는 동물 모형이 있다면 잠시 손전등을 꺼주십시오. 만약 그것의 눈이 하얗게 빛난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그들의 눈을 주시한 채로 자리를 벗어나 주십시오. 그것은 단지 정교하게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순찰하기 전 핸드폰은 전원을 끄거나 무음으로 해주십시오. 어둠 속에서는 작은 소리도 크게 멀리 퍼져나갑니다. 순찰 도중 심한 기계음이 들린다면 신속하게 귀를 막고 해당 장소를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같은 현상을 겪은 경비원이 있었습니다만 그 경비원은 3일 내내 고열에 시달리다가 자택 내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아직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만약 순찰 중 머리 위쪽에서 뱀이 지나가는 소리가 난다면 즉시 숨을 참고 가만히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12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눈을 주시하지 마시고 바로 전성역으로 도망가십시오. 13번 항목은 삭제되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는 소형 무전기가 지급되었습니다. 휴대폰은 모두 직원 사무실에 보관합니다. 장난감이란 주인을 만나면서 같이 낡아가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장난감 창고를 순찰 중 유난히 낡은 장난감이 보인다면 가슴에 품어주세요. 두 번의 기회는 없을지 모릅니다. 모종의 이유로 마리오네트 인형은 제작하지 않습니다. 순찰 중 마리오네트 목각 인형을 발견한다면 그대로 소각장에 던져주십시오. 잠시라도 지체한다면 그들의 친구가 도착할 것입니다. 장난감은 장난감일 뿐입니다.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아무리 기괴하게 생기고 무섭게 생겨도 어디까지나 장난감일 뿐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빠르게 지나가십시오.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헛것을 보는 법이니 말입니다. 공장은 2층까지만 존재합니다. 만약 3층을 가는 계단이나 지하로 가는 계단이 보이면 그 즉시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착한 의사라는 이름의 제품을 발견하신다면 건드리지도 꺼내지도 마십시오. 그 제품은 과거 사고 발생으로 폐기된 제품입니다. 그 제품은 현재 모든 재고를 폐기한 상태이며 남아있는 미개봉 제품은 없습니다. 과거 밀거래라는 헛소문으로 소민형 생산 라인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공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순찰 라인에서 제외합니다. 이 수칙서에는 다른 항목을 부정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존재하거나 혹은 다른 곳에 부정하는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자사의 크레파스로 해당 항목을 가려주십시오. 이라샤이마세. 편안한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보러 온 사람입니다. 네네, 일찍 오셨네요. 이쪽에 잠시만 앉아 계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니저예요. 요새 알바 자리 구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닌데 잘 오셨습니다. 솔직히 일이 조금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이만한 일자리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일하시면서 알아둬야 될 것들인데 좀 급하게 정리할 게 있어서 잠시만 이거 읽고 계셔주세요. 저희 라멘집은 새벽 3시부터 재료를 입고합니다. 진하고 담백한 국물을 우려내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다량 공수하므로 각 재료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고기 재료만큼은 주방장이 직접 시장에 나가 확인하므로 일반 직원은 이를 확인하지도 냉동창고에 접근하지도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라멘에는 면뿐만이 아니라 작은 고기나 삶은 계란, 콩나물 등 여러 고명들이 들어갑니다. 그 재료들을 정확히 손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라멘집은 단계별 매운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손님의 취향에 맞춰 제공하고 있으니 맛과 특징을 숙지하시어 손님분들에게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가게에는 검은 라멘이라는 메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손님들 중 이 메뉴를 주문하는 손님이 있다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가게에서 쫓아내십시오. 키오스크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간혹 텍스트가 깨져 있다거나 이름이 기괴한 메뉴들이 있다는 손님들의 말이 들립니다. 우리 라멘집은 일식찌개면 하나 나폴리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멘이라는 단어는
중국어 라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뜻은 손으로 쳐서 만든 면, 즉 수타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도 무시해 주십시오. 저희 가게는 주방장과 몇 명의 서빙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반드시 오후 10시 안에 퇴근해야 합니다. 만약 10시 안에 퇴근하지 못한 경우 가게 내에 있는 어떤 손님과도 대화하지 마시고 퇴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여러분에게 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절대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됩니다. 라멘 전문점이기 때문에 매일 육수를 만들기 위해 뼈를 넣고 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당에 뼈가 많은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니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는 목판에 주방장이 직접 붓으로 새겨 만듭니다. 이 목판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뒤집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메뉴 선정은 어디까지나 주방장 재량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경 극심하게 마른 노인이 한 명 찾아올 것입니다. 그에게만큼은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 주십시오. 아기는 생각만큼 위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픈조에서 출근했을 때 간판에 무언가 흘러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니 그냥 평소와 같이 출근하십시오. 간혹 손님분이 육수의 맛이 독특한 짠맛이라 말한다면 특별한 비법 소스라고만 말해주십시오. 만일 저희 라멘집에서 두 손을 들고 있는 마네킹 에코가 있을 시 치워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날은 영업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네킹 에코는 인근 초밥집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하며 해당 초밥집에서도 마네킹 에코가 발견된 이후로 화재가 나서 수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서빙 중 꽃무늬가 그려진 접시에 라멘이 담겨 있다면 다른 직원에게 이 사실을 말해 주십시오. 꽃무늬가 그려진 그릇은 저희 가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와 비슷한 일이 저희 가게 근처 초밥집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면발이 꿈틀거린다고 손님이 말할 경우 즉시 그것을 회수한 다음 사람이 없고 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서 그것이 모르게 로 전화를 거십시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9시 44분에 일본 전통 옷에 흰 분칠을 하고 머리를 틀어올린 동양인 여성이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 여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올 시 모든 남자 직원은 고개를 숙여 그녀를 쳐다보지 않도록 하십시오. 게이샤의 인생은 아름답기만 하지 않습니다.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손님 중 이 종교 때문에 왔다면 정중히 나갈 것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가 끝나고 가게를 정리할 때는 되도록 주방 쪽으로 관심을 주거나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분류 기준에 여러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샤미센이라는 일본 전통악기의 소리가 매장 어딘가에서 들려올 수 있습니다. 오전, 낮 시간에는 괜찮지만 마감을 할 때 이 소리가 들린다면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지 찾지 마십시오. 우리 수칙서에는 11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1번 항목을 보신 분들께서는 죄송하지만 저희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일을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한 달이 되기 전 그만둔다 해도 미련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입자로서 해당 방에 지내기 위해선 아래의 수칙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칙 내 이상한 점이 있더라도 따라주십시오. 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일을 몸으로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관문 오른쪽으로 완전 지하 창고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철장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만 간혹 그 철창이 열려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날은 현관문 앞에 쌀과 소금을 뿌려놔 주십시오.
동이 트고 밖으로 나왔을 때 쌀과 소금이 검게 변해 있다면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반지하로 들어가는 계단은 건물의 왼편에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다른 방향에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지하 특성상 간혹 곰팡이가 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곰팡이의 색은 일반적으로 검정색, 흰색,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붉은색 곰팡이가 사람이 누워있는 모양으로 피어 있다면 그 자리에 이불을 하루 정도 덮어놔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불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사생활 보호 및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창문에 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청소 및 이사를 제외한 상황에서는 가림막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창문이 도로변으로 나 있어서 밖에서 방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라 할지라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반드시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을 장기간 비워야 할 경우 반드시 집주인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과거 외부에 있는 화장실은 폐쇄되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현재 방 내부의 화장실을 각 세대별 설치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각 세대별 설치했습니다. 반지하인 만큼 지나가는 사람의 발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특성상 얼굴이 보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절대 그 방으로 빛을 비추지 마십시오. 가끔 바닥 아래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반지하방 아래는 창고이며 문은 잠겨 있습니다. 절대 내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입주 후 잠들기 전 방 구석구석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곳에 대해 잘 모르는 여러분은 그들에게 매우 취약합니다. 새벽 3시 사이에 누군가가 문을 두들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문을 두들긴다면 눈을 감으시고 그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이 수칙은 근처 원룸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밤을 새지는 말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마주할 새벽의 파란 하늘은 여러분이 아는 그것이 아닐 겁니다. 매월 24일에 붉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창문 앞에 5만원 봉투를 두고 갑니다. 봉투에 돈을 가져도 되지만 최소 10,000원의 돈을 남긴 채로 다음날 밤에 다시 놔두시길 바랍니다. 새벽 3시나 4시쯤에 매우 많은 발들이 지나간다면 숨을 잠시만 참아주십시오. 단순한 백기야행일 뿐이므로 그리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반지하방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항상 형광등을 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전 2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빛은 누군가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이웃집의 구조에 의문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건축 구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방에서 가스와 관련된 어떠한 물품의 사용도 권장드리지 않으며 인덕션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니 이것만 사용해 주십시오. 이 수칙을 어겨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어떤 방 구조를 하든 세입자 마음이지만 침대의 방향과 수납장의 위치는 꼭 표시된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위치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정화조가 반지하보다 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변기가 역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류한 변기에서 손톱 또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대량으로 나온다면 집주인에게 말씀하십시오. 방충망의 먼지를 닦아내거나 털지 마십시오. 저희 건물은
관리 업체와 계약하여 반년에 한 번씩 먼지를 닦아내고 문양을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다쳐서 피가 났을 경우 그 피가 하수구로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무언가가 여러분의 피를 원할 수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항상 창고 문이 열려 있는지 잠겨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열려 있다면 나가기 전에 창문을 활짝 열어 주십시오. 잠겨 있다면 그냥 외출하셔도 됩니다. 계약 기간 동안 여러분의 방입니다. 방의 관리 권한을 세입자에게 맡기는 동시에 일방적 계약 파기는 향후 일어날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 여기에 비대피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 거야?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누구세요? 당신이 감염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감염자라면 내가 당신이 손들라고 했을 때 들겠어요? 여기는 어떻게 찾아왔지? 그 비대피소가 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쪽으로 천천히 다가오십시오. 비대피소에 잘 오셨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피소에서만 해당되는 수칙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이니 아래의 수칙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소에는 다수의 경찰과 중무장한 한 개 중대 규모의 병력이 주둔 중이니 안심하시고 어떤 일에도 동요하지 마십시오. 대피소는 고등학교를 개조하였습니다. 운동장에는 야전병원과 헬기장, 본관과 신관은 임시주거시설, 급식실은 식량 배급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별관은 군경을 제외한 모든 민간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반경 10m 이내 허가받지 않은 인원에게는 경고 없이 발포합니다. 기밀 유지를 위함이니 주의해 주십시오. 대피소 내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근처에 있는 군경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혈액을 채취합니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만약 대피소 인근에 새들이 모여 있다면 건물 내부 또는 야전병원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만큼 새 또한 위험하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현재 대피소 서쪽 입구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개체들로 인해 민간인과 대피소 경비병력들이 사망 또는 감염된 상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특수 개체의 소행인 것이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는 이들의 몸은 완전한 검은색에 가까워 그림자나 어두운 곳에 완벽한 은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쪽 입구로는 접근을 금지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그림자가 주위에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소 인근에서 신흥 사이비 종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대피소의 물과 식량을 오염시킨 주범들입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비대피소는 현재 사이비 종교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절대로 비대피소로 대피하지 마십시오.